안녕하십니까 정오톡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화요일 정오톡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간 좀 일찍 방송을 시작했고요. 화요일에는 이렇게 6시 20분 정도 방송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다른 날들은 아마 7시 정도에 시작할 것 같고요. 화요일만 조금 일찍 시작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국회에 가서 인터뷰도 좀 하고 이상민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렇게 좀 기사도 쓰고 이렇게 지냈는데요. 날씨가 조금 풀려서 다행입니다. 예, 아침만 해도 좀 쌀쌀했는데 낮에 들어서니까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그래도 약간은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 5.18 발언, 그러니까 5.18 망언 관련된 여러 가지 여야의 움직임이 있었죠. 특히 한국당에서 이 5.18 망언 관련된 대국민 사과라고 할까요?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를 해서 징계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일 당 윤리위가 소집이 돼서 이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많이 늦었죠. 처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사실, 이게 어떤 사실이 정해졌고 그 사실이 모두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사실일 때 이거를 다양한 해석을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아예 사실을 다르게 곡해해서, 그러니까 거짓으로 얘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해석을 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판을 받았던 거고요. 뒤이어서 사과를 했는데도 만약 이 의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유감을 표명하겠다, 조건부 사과처럼 얘기를 했는데요. 사과의 조건부 사과, 글쎄요, 사과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어쨌든 한국당 지도부가 처음에는 이 일을 그냥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그러니까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의원들을 징계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 안 하려다가 그냥 여야 4당이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시민사회 또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오늘 좀 등 떠밀려서 사과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고 이렇게 뒤늦게 사과하면 모르겠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을 수는 있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먼저 오늘 그럼 저희 준비한 전화 인터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을 좀 연결을 해볼 텐데요. 김한정 의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페이스북 글도 올렸고 또 이번 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요. 한번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호톡 미리 연결해서 전화 연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전화할 겁니다. 정호톡이에요 정말. 박정호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를 걸어보겠습니다. 컬러링이 인상적이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정호 네,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제가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을 퇴근 후에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네, 의원님을 꼭 모시고 싶어서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전화가 상태가 좀 아, 괜찮나요? 잘 들리셔요? 예, 저는 예. 잘 들리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의원님? 예, 예, 네, 예, 예. 의원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먼저 근황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페이스북 사진 보니까 이 한복 입은 사진, 프로필 아, 사진, 예. 예, 인상적입니다. 셀라리사 사진이에요. 예. 네, 자, 바쁘실 테니까요. 저희가 궁금한 네. 것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18 망언,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그러니까 이종명 의원도 같이 네, 주최한 그리고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폭도 얘기를 하고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는 괴물 네, 집단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좀 망언을 네, 했는데요. 이 사안 좀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국민 음, 여러분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이 네네. 유공자 가족들이 농성도 하시고 그 예, 여야 사당이 윤리위에 이 새 예, 의원을 제소를 하기도 예, 하고 예.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 한국당에서는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했고 당 윤리위에 제소 회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좀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명을 시켜야죠. 아, 제명시켜야 예, 된다. 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은 네. 이런 독극물을 같이 담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요, 네. 김진태 같은 분은 오늘 가서 또 우롱을 했어요. 네. 5.18 피해자분들 아픔을 함께 하고 있다. 이게 할 아, 말입니까, 이 사람이? 예? 예. 이런 뭐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 이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도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네네. 뭐 갈 때까지 가보자던데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예? 오늘 페북에 보도자료도 올리고 막 예, 그랬죠. 예. 예. 저는 이분들은요, 정치적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치적 예, 사이코패스다. 예. 센 발언이신데. 도대체 예. 이건 망언 정도가 아니고요. 네. 국민들에 대한 테러고, 아하. 역사나 민주주의를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네. 그런, 상당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방치할 때요. 음. 정치가 제대로 서겠습니까? 네. 민주주의 가치는 짓밟힐 겁니다. 역사는 왜곡되고 조롱해도 되는 대상이 되고 맙니다. 아. 민,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큰일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왜 조치를 안 하는 겁니까? 왜 봐주는 겁니까? 왜 쩔쩔매는 겁니까? 이게 정당입니까? 음. 저는요, 저, 이런, 몇 분들의 그런 망동보다 더 심각한 것은 네.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왜 다른 국회의원들, 한국당 국회의원들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조한다는 소리입니까? 음. 저는 정치의 금도가 넘은 이런 일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네. 비겁한 정도가 아니라요. 음. 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지금 무방할 정도로 네.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동조하는 거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저는 국민들이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하나하나한테 너 네. 당신의 입장은 뭐냐 물어야 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정도로 네, 이 5.18 민주화운동 그 당시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라는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때 상처받은 분들 그분들한테 좀 예, 아픔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런 예, 발언들 우리 사회에선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특히 음, 북한군 개입설은요, 네. 허무맹랑한 코미디입니다. 아, 전두환 정권 자기들이 저지른 일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음, 심지어 10년 뒤인가 신동아인가 잡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기도 금시초문이라고 인터뷰한 내용도 있어요. 예. 박근혜 정부 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또 총리가 어? 음, 다 뒤져봤는데 근거가 없다.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6번째 국가가 네. 국가기관이 조사해가지고 판명이 난 사실입니다. 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당신 이것만 믿냐 하면은 난 그거 믿는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밖에 이렇게 망동하는 사람들한테 표나 구걸하려고 하는지 네. 어떻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음, 어쩔 줄 몰라 하고 네. 또 말 돌리고 뭐 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그러고 네. 우리 집안 내 문제라고 그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저는 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사실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고
국민에 네.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음.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아. 이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다시 선거에 나오겠다? 우리 네.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음. 저는 일부에서는요 자유한국당이 폭망했다 스스로. 근데 네. 저는 이걸 뭐 상대당의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그 자폭을 음.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네.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아하.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뭐 이 뭐 당내에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뭐 반나치법, 뭐 네네. 홀로코스트법 이런 얘기도 다른 당에서 하고 있고 뭐 예, 당내에서 예, 이걸 예. 그냥 넘어갈 수 없이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좀 예, 그렇게 법으로 예, 예. 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되고요. 네. 한국당이 당내 문제로 저런 무책임한 지도부 속에서 음. 스스로 그 문제 의원들을 출당시키고 네. 진정한 사죄를 못한다면은 음. 국회에서 제명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면은 숫자가 좀 모자랍니다. 그렇죠. 3분의 2가 지금 안 되죠. 근 한 200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3분의 2가 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에 그래도 양식이 있고 이거는 네. 아니다. 아하. 이건 보수한테도 에 대해서도 모욕이고 한국당의 정당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다면은 네.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독극물을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아. 예, 예. 아, 이 김한정 그래서 예.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음. 땅에서 지금 2019년에 국민들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한다면은 네. 이 문제에서만큼은 음.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러고서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어떻게 규탄을 합니까? 예? 아. 예? 정말 우리가 네. 유럽에서 극우 네오나치들이 홀로코스트를 합리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고 방관할 것입니까? 다른 음.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아, 참 예, 예,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예, 예, 문제 얼마나 예, 심각하고 그냥 예, 왜 둘 수가 없는지 저희가 좀 알게 예, 되는데 예, 예, 아, 참 국회 내에서 이 문제 사실 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예. 다 정리가 된 건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런 사건은요, 예.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저는 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싶은 게요. 네. 태극기를 흔들면서 태극기를 모독하는 그런 정치 운동들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세월호의 참상 속에서 그걸 조롱하고 모독하는 정치적 사이코패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또 이런 지금 남북화의 이런 문제 가지고도 한참 철진한 냉전의 시기에 그것도 사실도 아닌 가짜 뉴스를 들고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그런 정치 행동들이 난무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기웃기웃하면서 그걸 보수라는 이름으로 음.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동조해왔고 조장해왔고 이용하려 해왔습니다. 그 네. 결과가 오늘의 이런 참사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아. 또 이게 참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도 못했어요. 예. 지금도 입으로만 사과하는 것 같아요. 아, 입으로만. 예. 이제 근데 시간이 더 가보십시오. 이거는 사실관계도 틀렸고 네. 명분도 틀렸고 음. 역사적으로도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들도 떳떳하게 나는 그 사람들 하고 다른 사람들이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그분들이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음. 이거는 지역 감정에 대한 조장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헌법의 기틀에 정면 도전한 사건입니다. 아, 예, 예. 그렇군요. 그 의원님은 말씀 나눠 보니까 아, 정말 더 심각성을 제가 더 예, 잘 알 수가 있는데. 저는요, 사실 이거를 예. 정치 코미디로 우리가 예.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정당이라는 게요, 네. 기본적으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음.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거든요. 네. 자유한국당의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우리는 저 사람들하고 다르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는
너무 나가도 많이 나갔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네네. 문제 그 예. 이번 국회에서는 어쨌든 여야 사당이 한 네.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네. 한국당도 뒤늦게나마 수습에 나서려고 하는 것 같고 네네. 그대로 이게 좀 어떤 이슈든지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조금 예. 지나면은 그게 사그라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국민들의 망각을 기다리고 뭐 음, 이때만 넘기면 된다 하면서 네. 허지부지하려 하겠죠. 뭐 윤리위에 제소한다. 윤리위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열려서 감론을박하고 또 슬그머니 지나고 다른 이슈 음, 나오기를 기다릴 수 있겠죠. 그리고 곧 네. 전당대 아닙니까? 그 그렇죠. 전당 한나 자유한국당 전당대 이 장본인 저는 좀 과하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이분들은 정치적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요. 이 네네. 사람 그런 분이 정치적 뭐 거기서 무슨 대표로 출마한다면서요. 네네네. 이게 그렇죠. 도대체 말이 되는 정치입니까? 음, 저는요 이런 식으로 안이하게 나가게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지만 또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저 그때 저 불끈 했다가 또 음, 허지부지되고 망각하는 그런 틈 사이에서 이런 독버섯들이 자라 나온 거고요. 또 네. 앞으로 또 나올 겁니다. 예. 음, 알, 끊임없이 역사적 현실 사실을 왜곡시키고 거짓 뉴스를 유포하고 네.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희생자를 모욕하고 음, 우리가 저도 물러서서는 안 되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에 네. 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서 언제까지나 이렇게 당하고 있고 또 음, 무감각하게 그럴 수도 있다고 용납하겠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 관용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도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기류가 예, 강하잖아요. 굉장히 예, 강합니다. 다들 우리 격앙되신 것 같은데. 어제 의총을 했는데요. 네. 예, 우린 그냥 이런 정치적 선언, 성명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예, 예. 어쨌든 그 민주당의 이런 대응, 그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고요. 또 네네, 좀 예, 더 확실하게 예, 또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망언이 벌어지지 네네, 않도록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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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의원님 저희가 좀 자주 모시고 의원님의 고견을 네네, 또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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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예,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정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 망언을 한 의원들 또 그리고 이번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 지만원 씨가 공청회 때 발언했는데요. 그 행사를 공동 주최한 뭐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도 향해서 정치적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런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김한정 의원으로부터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수국 후레이저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요. 원래 저 7시에 하기로 했었는데 화요일만 조금 앞당겨서 한 6시 20분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거의 우리 사랑방의 방장이신 수국 후레이저님 오늘도 오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 한국당의 윤리위가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열리는데 뭐 아직 정해진 게 없고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어떤 논의가 있고 어떻게 의견이 모아질지 아니면 뭐 당 윤리위에서 한국당 윤리위에서 이거 논의하면서 계속 시간 끌기를 하며 다른 이슈로 이 이슈가 덮이길 기다리는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뭐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5.18 유공자분들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이 문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연달아 뭐 고소 고발이든 아니면 기자회견이든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정호톡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5.18 망언 문제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고 조금 뒷순위로 밀린다고 해도요. 저희 정호톡에서는 계속해서 주요하게 다뤄서 어떻게 이 사안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가고 있는지 이것들을 하루하루 또 정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잼나라 정양일님 일하면서 시청할게요 하셨네요. 아직 퇴근을 못 하셨군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 크리지아님 제명해야죠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이종명 의원님 오늘 뭐 저 의견을
보도자를 냈습니다. 보면은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주최자로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다. 그러면서 뒤에 사족을 달았죠. 다만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5.18 진상규명법의 제3조 조사 범위에 명시된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한 검증과 다양한 의견 수렴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임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5.18과 관련된 두 가지 큰 쟁점, 북한군 개입, 북한군 침투 조작 사건에 대해 이념 논쟁이 아닌 승복력 있는 검증 그리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즉각 이뤄지면 징계 제명이 아닌 저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윤리에서 조사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종명 의원은 여기에 좀 승복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나가서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이종명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두 가지 쟁점 북한군 개입과 유공자 명단 공개 이걸 빨리 해라. 안 그럼 나 하면 내가 의원직 그만둘게.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무슨 거래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이종명 의원이 당당하고 강하게 나올 만한 사안인가 이런 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 경선 후보잖아요. 광주에 오늘 갔었습니다. 광주 당원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5.18 부정이 아니다. 5.18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5.18 유공자들을 존경한다라고 밝혔네요. 그랬더니 5.18 단체 등에서는 영혼 없는 발언에 헛웃음이 나온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이게 뭔가요? 예. 북한군 개입 얘기를 하고 그 북한군 개입 주장을 하는 사람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연 다음에 그 아픔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상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광주에 가서 5.18 유공자들을 존경한다. 아픔을 함께 나누자는 것인데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당에서 윤리 이 징계 결과에 따라서 당원권이 정지가 되면 대표 선거에 출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당 윤리에 회부됐다.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에서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안을 김진태 의원은 약간 좀 자신을 정말 띄워주는 그런 판으로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과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참 씁쓸하시죠? 씁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아직까지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 정오톡에서 이 사안들 계속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자, 저희 정오톡 퇴근 후에 박정호 기자의 개인 유튜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 많이 좀 알려주시고 입소문 내주시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함께 보면서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 스타트업 랜드오버와 함께 하고요. 디지털 크리에이터 그룹 애드업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혜원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고프리에자님 사람이 아니죠.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하하, 네, 혜원님 그 해외에 계셨죠?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마 아침 시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정오톡 여기저기 좀 링크도 좀 많이 날려주시고요. 유튜브 방송 하고 있다. 이것도 입소문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숙님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화요일마다는 6시 20분부터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여러분과 만나는 요일, 화요일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저희가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 문제 관련해서 제가 이상민 의원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이상민 의원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전화를 걸겠습니다. 컬러링이 뭔지 궁금하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 오마이뉴스 박정호 네, 기자입니다. 네, 박 기자님, 예, 예. 예, 제가 그 퇴근 후에 그 개인 유튜브 방송 어제부터 시작했는데요. 음악 듣고, 예,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지금 방송 중인데요. 잠시 통화 네, 가능하실까요? 5분 정도만? 네, 네, 가능합니다. 예. 네, 우리 택시 법사위원장도 타고 하다가 저 음악 껐습니다. 택시 타고 가다가 전화 받으셨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희가 궁금한 게 예, 그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 관련해서 우리 네. 의원님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짧게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좀, 네, 여러 가지 측면인데, 우선, 어떤 증거를 믿느냐는 판사의 뭐 음, 자유심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네, 이게, 그렇게 여러 가지 하여튼 직접 증거, 결정적 증거가 없고, 간접 음, 증거로서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그런 거는 유무죄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런 사건이고, 네, 네, 거기다가 현직 도지사인데, 음, 이거를 뭐, 또 증거인멸이나 이미 증거도 다 수사 중에 확보했고, 네, 그리고 다음에 뭐 도주할 염려도 또한 없고, 음, 그리고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 원칙입니다. 특히 재판 무기 대등이 원칙이라는 것 때문에 검사와 대등하게 서로 공격과 방어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그에 합당한 형의 음, 양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한쪽을 묶어두고 공격하면은 제대로 방어가 갈 수 있나요? 음, 그거는 무기가 대등하지 않은 거죠. 그럼 아하, 불공정한 재판인데, 그래서 형사법에서는 네, 불구속 수사조차도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네, 또 재판은 더더구나 불구속 재판 원칙입니다. 근데 음, 그거를 깨버리고 네, 법정 구속을 했다는 거는 음,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답변가 왜, 어렵다. 왜 그랬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네.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 시민들께서 촛불도 들고 광화문광장 나가시고 예, 이러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정 구속까지 할 수 있는 사안, 뭐 아무리 그 유무죄를 뭐 이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해도 법정 구속까지는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이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항소심에서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항고심에서도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만약에 저 피고인한테는 그 피해는 최소한에 머무르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음. 그렇게 해버린, 법정 구속을 해버린 거는, 네. 예, 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다. 음. 뭐, 근데 뭐, 더 나아가면 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자제하겠습니다만, 뭐 하여튼 국민들께서 다 이제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판단하고 예, 계실 것 예. 같고,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면 우리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 뭐 다른 뭐 사안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재판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비단 김경수 지사 문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이재명 지사 재판도 남아 있고 뭐 예, 어떤 예.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예, 특히 예. 여당 정치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좀 떨릴 것 같아요. 그냥 이 또 다 구속시켜 버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다 유죄 때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그러니까 자기 같은데 그 판사가 갖고 있는 권력도 공권력이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함부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게 아니고 개인 권력이 아니고 음, 그 공권력이기 때문에 네, 비례성, 헌법에 정해진 비례성, 과잉 금지 그거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네, 꼭 그럴 필요가 있을 때 근데 그 음, 필요가 있더라도 방법 중에는 최소한의 방법 그런 네, 정도를 택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음, 그래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 나온 것이고요. 네, 근데 그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치 그러니까요. 않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형사 재판은 정말 이 조심조심 모든 걸 다 따져봐서 확실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판결을 내려야 예. 되는데 그게 좀 안 누구나 된 그 부분이 어떤 있어요. 사안에 누구나 역사든 또는 어떤 사안이든 네, 겸손해야 되고 음, 오만하면서는 안 되죠.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에 대해서 네,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두고 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 사법개혁 문제, 이 이른바 뭐 사법농단에 연루가 됐거나 아니면은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판사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 사법개혁 문제 민주당에서 좀 더 강하게 예, 힘있게 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고 공수처 설치도 말씀 많이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의원님? 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택시 타고? 지금 그 대학교 동문회 들렸다가 아, 가서 인사 좀 하고요. 예. 이제 지금 서울역으로 가서 대전 가는 길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요즘에도 매일 출퇴근하시는 건가요, 대전? 예, 그렇습니다. 아유, 서울에 정말, 서울에 집값이 비싸서 어디 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 집값도 좀 잘 잡아주십시오. 집권 집값도 여당에서. 비싸고 정말 예. 너무 강남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뭐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말이 저 안 박 되죠. 기자님 혹시 강남 사시지 않습니까? 아, 강남 안 삽니다. 저 예, 너무 전세예요, 비싸요. 의원님. 저도 하여튼 집이 없습니다. 전세도 강남에서 사는 아, 강남 아니에요, 있더라고요. 의원님. 예, 강북에 삽니다. 예. 아, 하여튼 진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게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것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 범인으로 지금 음,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방분권 늘 예.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이 강남 집값이 이렇게 높은 것만 봐도 지방분권이 아직 멀었다. 그런 그래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일정한도 높게 나오는 주택 뭐 이런 토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는 네. 저 부유세를 좀 세게 해야 된다. 음, 예. 뭐 요즘 근데 보수지나 경제지 같은 데를 보면 9.13 그 정부 대책 때문에 역전세가 오고 뭐 깡통 전세가 오고 그 너무 대출을 줄이는 게 잘못됐다 뭐 이런 식의 논조가 좀 나오고 있던데 그래서 정부 정책을 약간 좀 흔들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런 근데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막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분이 그분이 없는 분이에요. 돈 많은 분이지. 우리 네, 사회에서 아파트 살면서 뭐 20억짜리 15억짜리 아파트 사는 분들이 네, 그럼 그럼 저기 하시면 좀 네. 죄송하지만 가격을 낮춰서 한번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 가격을 낮춰서 받은 문제지 지금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확 풀어주고 근데 지금 어, 지금 하여튼 부동산가의 그 급등 그 양극화 때문에 네. 너무나 사람들 사이에 저희 대전에서는 지금 같은 평수면은 한 2, 3억 뭐 이런데 지금 뭐 그래요. 서울에서는 15억, 20억 뭐 10배 차이네요? 예? 10배 차이가 나네요. 강남이 그렇게 비싸네요. 대전하고 예, 비교해 보면. 예, 예. 아유,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 이제 얼마나 그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게 그런 자산의 양극화로 인해서 네. 어떤 그런 경제력의 양극화도 비롯되고 그죠? 네. 예. 근데 그게 보니까요 서울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 세, 그 세금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사기 좋으니까 비싸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교육 인프라나 이런 시설도 것도 좋고 잘 돼 예. 있고 교육도 좋고 이렇게 하니까 스카이 예. 캐슬처럼 그 서울시 드라마처럼 예산을 대폭 깎든지 해야든지 안 되겠어요? 예, 죄송하지만 우리 대전 유성의 이상민 의원. 아니 그 대전으로 예, 예, 예 말씀하시죠. 페이스북 사진 보니까 굉장히 귀여운 사진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으로 해 놓으셨네요. 지금 제가 페이스북 사진을 제가 예, 전화 통화할 때 띄워놓고 있는데요. 네. 야, 뭐, 많이 뭐 기분 나쁘세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귀여우십니다. 귀여운 사진. 잘 그래서 봤고요. 예, 예. 서울이 생활이 값이 비싸서 불편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대전으로 좀 대전으로. 예,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죠? KTX 타면 1시간 정도 한 걸리나요? 시간입니다. 아, 예, 가깝네요. 예, 근데 대전에 살면서 출퇴근해도 가능한 뭐 그런 예, 상황이 되겠네요. 예, 출퇴근하기에는 너무 좀 사실 쉽지는 않고요. 아니 그러나 음,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 아주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희가 뭐 이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아니면 민주당 내 사안들 궁금할 때마다 의원님께 전화를 드려서 고견을 좀 언제든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택시 언제든지 전화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이렇게 받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좋은 음악 나왔는데 방송 때문에 네, 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퇴근 감사합니다. 잘하시고요. 네, 또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상민 민주당 의원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좋은 음악 나오는 상황에서도 택시에 나오던 음악을 끄고 저희 정호톡과 인터뷰를 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수고 프레이자님, 정치도 씁쓸하고 정호톡 구독자 수도 씁쓸하고 정말 팩트 폭행 해주셨네요. 네, 아직까지 정호톡 초반입니다.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시청자 수는 뭐 동접자 수는 적지만
열심히 또 하다 보면 우리 수고 크레이지안님께서 매일 오시잖아요.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매일 오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면 쓸쓸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우리 김남순님도 계시고 이혜원님도 계시고 정양일님 계시고 뉴스 람람님하고 박준영님이 오늘 안 오셨네요. 또 오시면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5.18 문제, 김경수 지사 재판 문제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앞으로 2월 10일, 내일 2월 13일, 점점 2월 27일로 향해 가면서 북미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 베트남에서 진행되는,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이 북미 정상회담 국면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평화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시고요. 이렇게 된다면 평화에 반대하는, 그 평화를 조금 미심쩍어하는 북한의 이런 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재 완화를 원하는 북한의 이런 모습을 좀 불신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께서는 좀 당황해하고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정양일님 시작은 미약하나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불출마하려던, 보이콧하려던 생각을 접고 오늘 다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기호도 나왔어요. 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기호가 나왔는데요. 1번이 황교안, 2번이 오세훈, 3번이 김진태 후보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는 김정희, 1번 김정희, 2번 윤재옥, 3번 윤영석, 4번 김순례.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군요. 5번이 조대원, 6번이 김광림, 7번이 조경태, 8번 정미경. 청년 최고위원 후보 기호가 1번 신보라, 2번 김준교, 3번 이근열, 4번 박진호 이렇게 후보가 됐고, 이 중에서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 만 45세 미만 1명은 따로 뽑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4명은 1, 4위 득표자가 선출직 최고위원이 되고, 그리고 이 중에서는 여성 최고위원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말이네요. 여성 최고위원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니까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김순례 최고위원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파국을 막기 위해서 출마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좀 보면 자, 이 오세훈 후보 어쨌든 오세훈과 황교안의 양강구도가 된 상황입니다. 오세훈, 황교안, 양강구도. 홍준표 전 대표가 빠지면서 이렇게 양강구도가 됐는데요. 3자 대결이라고는 하지만 양강구도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연합뉴스 사진인데 가운데 김진태 의원 표정이 일부러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표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을 때는 사실 황교안 전 총리나 김진태 의원 2명만 나와서 둘 중에 한 명이 되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추대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보이콧을 철회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이 황교안 전 총리와 조금 각을 세우면서, 왜냐하면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유산을 좀 물려받기 위한 그런 스탠스를 많이 했지만 오세훈 전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넘어서야 된다, 정치인 박근혜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전 시장이 이 반황교안 그쪽에 있는 세력을 좀 모을 거로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을지 좀 봐야겠지만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그래도 무서운 후보, 민주당 진영이나 아니면은 진보 개혁 진영에서 볼 때 제일 좀 무서운 후보는 오세훈 후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전 대표는 우리가 겪어왔잖아요. 홍준표 전 대표가 복귀하고 전대 출마한다고 했을 때 모두 다 환영했습니다. 좋아하고 환영하고 꼭 대표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황교안 전 총리도 나와봤더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산 그걸 가지고 이 총리 뭐 법무장관부터 시작해서 총리 권한대행까지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업적을 이을 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반황교안 이쪽에서 볼 때는 뭐 도로 친박당, 도로 박근혜당이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죠. 그런데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반황교안 진영에서 이 보수 진영에 뭔가 중도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할 때 뭐 오세훈이로 불리면서 자신의 서울시장직을 걸고 무상급식에 반대하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이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 그나마 다른 후보들보다 중도 세력한테 어필하고 중도 진영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오세훈 전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유승민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오세훈 전 시장이 대표가 된다면 한국당도 좀 뭔가 좀 수습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중도 쪽에서 볼 때도 뭐 황교안 전 총리보다는 좀 괜찮네, 박근혜를 넘어섰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좀 상황을 제가 취재하고 보면 황교안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네. 자, 수국 후이자님 누가 나와봤자 네. 황교안 먹을 듯하네요. 관심 없는데 적폐청산은 내년 총선에서. 네. 이 황교안 그 오세훈 전 시장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내년 총선에서 과반을 한국당이 득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던데 물론 쉽지 않겠죠.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요. 좀 봐야 되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5.18 망언도 그렇고 한국당에서 좀 그 잘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야당이 잘 못하고 있다. 야당 복이 있다 이른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 좀 더 힘을 내서 이번 평화 이슈를 좀 살려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평화가 정착이 되면 어떤 게 좋은 게 있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그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아니면 개성공단 재개 이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좀 좋아지고 남북 관계가 좋아지니까 북미 관계가 풀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네. 역시 평화가 답이었어. 평화가 밥이었어. 평화가 곧 경제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민주당도 좀 더 힘을 내고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정양일님, 자한당 저렇게 말아먹어도 민주당 정신 못 차리는 거 보면 갑갑해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수고프리자님, 맞아요.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얼마만큼 합의가 이뤄지느냐 그게 제일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스몰 딜이냐 빅 딜이냐 거기에 많은 분들께서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몰 딜, 빅 딜 뭐 딱 기준이 정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핵 폐기 그러니까 잠깐 중단이나 유예나 이런 게 아니라 핵무기를 만드는 그 시설들, 우라늄, 뭐 플라토늄 농축 시설을 파괴하거나 폐기하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핵 시설을 신고하고 검증하고 뭐 이런 것이 나간다면 빅딜로 볼 수 있는데요. 빅딜이 된다면 그렇게 조치하는 것에 대한 상응 조치도 크겠죠. 북한의 제재 완화, 어느 정도 제재 완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더욱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능력을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핵을 포기하는 모습을 급격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더 선순환이 되면서 미국도 더 제재 완화를 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이 한 걸음 더 다가오고 북한이 경제 발전하면서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열리고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자본도 북한으로 건너갈 수 있고요. 열차 타고 북한 평양 신의주 거쳐서 뭐 중국 거쳐서 뭐 유럽까지 가고 시베리아 거쳐서 유럽까지 가고 이런 일이 정말 성큼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역할이 얼마나 컸고 이렇게 민주정부로 바뀌니까 우리가 정말 발 뻗고 잘 수 있다. 우리 아들, 우리 손주
군대에서 고생 안 하고 이제 정말 전쟁의 위협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마리를 우리가 풀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뭐 한국당이나 이런 태극기 이른바 태극기 부대에서는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 그리고 뭐 구체적인 뭐가 없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그동안은 미국이 하는 걸 다 좋아하고 미국 얘기만 많이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스몰 딜보다 이왕 만나는 거 빅딜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정상회담이 1박 2일입니다. 지난번 싱가포르 회담처럼 뭐 하루 만에 단발성은 끝나는 게 아니라 1박 2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침에 만났다가 그 다음에 점심 같이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만찬도 하고 같이 야경 보러 가고 뭐 같이 그 하노이에 가면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정말 많거든요. 오토바이 뒤에 같이 타가지고 하노이 시내를 좀 돌아다니고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아니 뭐 트럼프 대통령이 페리 러브 했다면서요. 김정은 위원장한테 사랑에 빠졌다고 뭐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연인 기분도 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양일님 문 대통령 잘하지만 정부나 민주당 왜 이리 무능한지 좀 더 강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노이 이 회담 뭐 차근차근 진행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보안 문제, 경호 문제, 의전 문제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또 면밀하게 밀도 있게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게 추가 협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빅딜이냐 스몰 딜이냐 이것도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요. 1차 싱가포르 회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싱가포르 회담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협상했어요. 합의문 문구 조정을 했거든요. 지금도 뭐 추가 협상이 지난번 비건의 평양 방문 2박 3일 방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조금씩 수시로 논의를 하고 어떻게 할지 합의를 할 겁니다. 이번에 비건 대표가 2박 3일 동안 평양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 이건 협상이 아니다. 노 네고시에이션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북한과 미국이 각자 원하고 있는 건 다 이제 꺼내놓은 거예요. 막 꺼내놓고 자 우리 이거 원해 이거 원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속을 다 터놓고 다 얘기한 겁니다. 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주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이걸 다 할 수 있겠구나. 다 지금 카드가 꺼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일주일 동안 냉각기와 그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갖고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아마 하노이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하노이 정도 그러니까 제 아시아 제3국에서 만나가지고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거기서 이제 짝짓기 이 어떤 걸 주고 받을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정호 기자님 베트남 가나요? 네, 저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안 갈 것 같아요. 다음에 가려고요. 브리찌리님 또 정양일님이 알람을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정양일님 우리 정오톡에 왜 이리 안 오죠? 하셨는데요. 뭐 제가 많이 부족한 탓입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그래도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좀 재밌게 또 여러분과 여러 가지 의견 나누면서 여러분들 의견을 보고 같이 나누면서 뉴스를 짚어보고 분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조금씩 하루에 한 명씩만 늘어도 1년이 지나면 365명이 느는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네, 브리지 레이님 오늘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수고 프리지아님 북미 회담 성공리에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또 반갑게 포옹을 하고 또 쌀국수도 같이 한 젓가락 하시고 평양냉면 공수 안 해가나요? 김정은 위원장? 네, 어쨌든 그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거 봐라.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부정적이었던 사람들 향해서 이거 봐라. 만나니까 되지 않냐? 이런 시그널, 이런 결과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오톡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6시 20분 정도부터 방송을 시작했고요.
오늘 방송은 조금 일찍 시작해서 일찍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또 7시 정도에 7시에 여러분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내일도 잊지 마시고 알람이 뜨면 정오톡으로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오톡은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방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 정오톡 모바일 스타트업 랜드오버와 또 디지털 크리에이터 그룹 애드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리님 너무 아쉬우시죠? 오시자마자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VOD 오늘 또 밤에 올라오니까요. VOD 보시면 김한정 의원, 이상민 의원 인터뷰 있고 또 제가 여러분과 소통한 그런 뉴스 또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즐거우셨죠? 네, 소고프리지아님 모두 즐거운 오후 되세요. 정원톡 화이팅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양일님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또 잊지 말고 정원톡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